안녕하세요. 차트 대학생입니다. 오늘은 차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NFT와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뒤에 가면은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NFT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애매할 텐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현실 세계에는 이중석 작가님이 그린 황소라는 작품이 있죠. 그 황소라는 작품은 진품은 전 세계에 단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미술품의 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절묘하게 뺏겨서 이제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든 그런 수준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짜인 위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팔아서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꽤나 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NFT란 것은 현실 세계의 이중석 작가님이 그린 진품 황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발행한 사진이나 그림들이 이제 위조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솔직히 그냥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만 해도 그냥 그대로 뺏길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NFT가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진품이라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 이제 위조품이 아무리 많아도 진품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의미합니다. 저 역시 NFT란 말을 코인을 하는 사람이기에 굉장히 빨리 이 단어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냥 뜻만 알고 있는 채 그냥 이제 남이 물어보면 그냥 얕은 지식으로 아는 채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NFT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솔직히 말이 되냐, 인터넷으로 그냥 그림 몇 개 그려서 NFT 박으면은 이게 가치가 창출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시장 금방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얕은 지식으로만 남에게 아는 척만 하고 깊게 공부할 생각은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에 NFT에 관련된 영상이 조금씩 떠서 제가 몇 개 찾아보는데 이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전문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요즘 가수 선미 씨가 이제 또 본인만의 NFT를 이제 내어서 이제 조만간 민팅을 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JYP 있지 않습니까? JYP라는 이 거대 엔터테인먼트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업비트 거래액의 몇 배씩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와 JYP가 협업을 해서 NFT를 만든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메타콩즈라는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 하나가 이게 클레이튼이거든요. 24,000 클레이튼인데, 그러면 클레이튼이 지금 현재 시세 1,560원 정도 되죠. 그래서 1,560원 곱하기 24,000은 3,700만 원입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현실 세계에서 집에 벽에 걸어 놓을 수도 없는데 이거 하나에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 와, 진짜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빨리 투자했을 텐데 지금은 좀 새로운 거 알아가기에도 조금 두렵고, 그리고 제가 많은 돈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여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를 사고 이걸 감당할 금액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감당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기회를 놓친 셈으로 치고 그냥 동영상 보면서 그냥 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은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비트코인도 2017년도에 그때 이제 고점이다, 이제 더 이상 안 올 것이다, 사기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이 시장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개인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막 다 팔고 나가서 가격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화이트 리스트 애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기업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여기 초기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저는 메타버스에 올인을 해놔서 그냥 두 눈 뜨고 쳐다보기만 하겠습니다. 감당하실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조사를 해서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수익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프로젝트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이제 뭐 전문가들도 다 일일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하셔서 투자해도 좋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이 메타버스의 궁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VR 기기를 쓰고 마치 진짜 현실 세계처럼 가상세계를 거닐며 경제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게 메타버스의 지향점입니다. 제가 NFT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메타버스 시장에 초기 선점을 해놓은 것에 그래도 위안을 삼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NFT로 돈을 넣어도 분명히 수익이 나는 블루오션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메타버스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에 계속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실에서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점점 돌기 시작하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메타버스를 이용하여서 광고를 시작했고, 그리고 구찌는 샌드박스 플랫폼에 이제 직접 그 매장을 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디센트럴랜드라는 곳에서 부지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파의 그 멤버들도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캐릭터들이 형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 점점 발을 넓혀가고 있고 초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서 그래도 가격이 많이 펌핑된 NFT보다는 그래도 메타버스에 투자한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코인을 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갈라 이렇게가 좀 약간 많이 인지되어 있고 조금 대장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은 이 유저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메타버스가 제2의 현실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을 때 각 시민들이 한 표씩 표를 가지고 있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 권력을 나눠줘야지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디센트럴랜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DAO라는 시스템인데요. DAO라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떤 메타버스든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주는데요. 어떤 특정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권력을 많이 실어주게 됩니다. 이게 메타버스 DAO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디센트럴랜드는 고래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DAO지, 말이 민주주의지, 그냥 고래들이 권력을 지는 대로 휩쓸립니다. 이게 지금 디센트럴랜드가 망했다는 그런 징조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잘 만들어진 것은 샌드박스입니다. 근데 그 샌드박스 플랫폼조차도 그 캐릭터들이 너무 그래픽이 별로예요. 완전 옛날
게임에 나오던 그런 그래픽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메타버스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NFT 시장이 죽을 때쯤 분명히 틀림없이 메타버스로 돈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맨 처음에 강의 드릴 때 그 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죠. 피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피자 한 판에 비트코인을 10개 주고 사 먹던 시절이 지금 메타버스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미 클 대로 커서 들어가더라도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추천드리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스2와 더 마르스입니다. 아까 디센트럴랜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디센트럴랜드는 고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민주주의가 망가졌다. 결국 이 생태계라는 것은 유저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디센트럴랜드는 고래들 때문에 유저들의 의견이 전부 묵살된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제가 이 두 플랫폼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유저들의 참여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더 마르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맨 처음에 채굴앱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이 채굴앱이 굉장한 계획이었더라고요. 이 채굴앱을 사용하면은 공짜로 코인을 주잖아요. 원래 사람들 다 공짜 좋아하니까. 그래서 더 마르스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채굴앱으로. 그래서 그 매일매일 돈 받으려고 채굴을 하는 그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더 마르스의 생태계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르스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유저들, 이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더 마르스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고요. 이 고래들이 들어와도 이 유저 수가 많으니까 고래들의 힘을 덜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더 마르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더 마르스와 어스2 중에 제가 어스2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더 마르스가 유저 수는 구축을 해놨다고 했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각자 개인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보상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더 마르스는 유저 수는 확보가 됐지만 이 유저들이 현실 세계의 삶을 마치고 이 더 마르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계속 시간을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발표가 되지 않고 초기 단계이기에 아직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건 더 마르스는 유저가 있다. 유입될 유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더 마르스라는 플랫폼은 많은 유저들이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써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축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미지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스2는 이미 완벽합니다. 저는 완벽이란 단어를 어스2에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스2는 매일매일 접속을 해서 무언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에센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추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에센스라는 그런 재화가 있고 그리고 주얼이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이 에센스라는 재화는 이틀에 한 번 수령을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얼 역시 일주일간 수령을 안 하면 그간 받아진 주얼이 모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어스2는 접속을 안 하면은 내 돈이 없어지니까 유저들이 매일매일 하나같이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스2는 유저들의 참여도는 이미 구축을 해놨다. 유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게 시스템을
짜여놨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게 보는 이유는 어수2는 고래 유입을 지금 현재 막아놨어요. 고래는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드를 끊는다든지 이제 뭐 돈을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뭐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고래들이 다루는 돈이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되는데 그거 세금 내버리면 걔네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안 그래도 돈이 많이 사용할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 그래서 이 고래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크립토 시장, 이 코인을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어수2가 제가 작년에 8월쯤에 어수2를 처음 알게 돼서 투자를 했는데, 아니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 코인을 만들고 이렇게 수익을 빨리빨리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어수2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땅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기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진전이 없길래 땅만 팔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진짜 생각 없이 큰 돈을 넣었구나, 이 돈은 없는 채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개발자의 의도였어요. 이 크립토 코인의 도입을 늦춤으로써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여기 있게끔, 고래들은 최대한 늦게 참여하고 최대한 많은 유저 풀들을 만드는 게 이 개발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코인 도입을 늦추고 계속 의미 없이 땅만 계속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고 한 9개월, 10개월 넘는 기간을 정말 묵묵부담, 아무 진전 없이 땅만 판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저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이제 이빨을 확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폴리곤 스튜디오랑 협업을 맺고, 폴리곤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시총 2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플랫폼이 갑자기 시총 20위 안에 드는 그런 거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더니 드론이라는 게임사를 협업하고, 아무튼 계속 호재를 갑자기 쏟아내더라고요. 우리 사기꾼 아니다, 우리 다 계획이 있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호재를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개발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담이 좀 길었는데, 어수2는 유저풀도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고래들의 아직 못 들어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막아놨다. 그래서 지금 유입되는 유저들은 전부 이제 다오 시스템을 형성하는,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일반 유저들만 참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생태계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수2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수2의 유저는 고래가 없는 일반 유저들이다. 이 시스템은 현존하는 어떠한 메타버스도 실행하지 못했던 결과물이고, 그리고 어수2는 이 유저들이 참여도를 높일 만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놨다. 그래서 어수2는 이제 앞으로의 콘텐츠만 잘 만들면은 이제 잘 되는 것은 기정확실이다. 아무리 콘텐츠가 잘 돼 있어도 고래들이 선점되어 있고 일반 유저가 없으면 그것은 생태계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어수2는 이미 기초 바닥이 너무 튼튼하게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 메타버스 대장으로 갈 자격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어수2를 투자한 이유입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영상을 찍어서 또 어수2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